그 술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예전에도 똑같이 추석 차례를 지내던 산 중턱 공원묘지. 갑자기 나타난 차유정이라는 낯선 여자가 던진 경고. 고연숙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생 완벽했던 사위 이현우를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 보는 여자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지만 연숙은 직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맛 좀 봐줄래요? 장모가 먼저 마시면 복이 달아난다는 핑계로 술잔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가 술을 마시자마자 쓰러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차유정의 동생도 7년 전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현우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계획서. 도대체 이 완벽한 사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충격적인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석 당일 새벽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연숙은 일찍 일어나 차례 음식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꼼꼼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 선아와 사위 이현우가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싶었어요. 오전 9시쯤 선아와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연숙은 그런 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에 차례 음식을 싣고 산 중턱에 있는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 곳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에 현우가 운전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많은 것 같았어요. 공원묘지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가족들이 차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숙네 가족도 서둘러 제단을 차렸어요. 선아가 과일을 정리하고 현우가 향을 피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현우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연숙은 감동했습니다. 시댁 조상님께도 깎듯이 절을 올렸어요. 선아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낯선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급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궁금해하며 그 여성을 바라보았어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연숙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가 되지만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오신 건가요? 연숙은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현우가 특별히 준비했다며 막걸리 한 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을 위해 특별한 술을 준비했어요. 전통 방식으로 빚은 막걸리입니다. 한 잔 드셔보세요. 낯선 여성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연숙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 술 드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예전에도 똑같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여성은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연숙은 당황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여성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는 분이세요. 연숙은 얼떨결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선아도 궁금해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해.
연숙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의 떨리는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예전에도 똑같이 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불안한 기분이 밀려왔어요. 현우는 여전히 막걸리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먼저 따라드리고 싶어서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니까 꼭 드셔보세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연숙은 망설이며 그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기꺼이 받았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낯선 여성의 경고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그 여성이 다시 보였습니다. 차유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그녀는 연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절대 마시지 말라는 신호 같았어요. 현우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빨리 한 잔 드시죠. 식기 전에 드셔야 제맛이에요. 연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차유정의 경고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평생 믿어왔던 사위를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선아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현우 오빠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빨리 받으세요. 연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만약 오해라면 사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제단의 향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무언가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연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유정은 여전히 멀리서 연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간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생명이 걸린 일처럼 심각해 보였습니다. 연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현우가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는 술이에요. 제가 직접 선별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연숙은 잔을 받기 직전에 멈칫했습니다. 차유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술 드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연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직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화목을 위해 의심을 묻어둘 것인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연숙은 사위 이현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년 전 선아와 결혼할 때부터 정말 완벽한 사위였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현우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서 딸이 고생할 일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선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남편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인 연숙에게도 항상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좋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도 자주 사다 주었습니다. 이런 사위를 어디서 찾겠어요. 선아도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오빠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항상 말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왜 차유정이라는 여성이 경고를 했을까요? 연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현우가 뭔가 나쁜 일을 할 리는 없을 텐데, 혹시 착각이거나 오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유정의 떨리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짜 절박함이 있었어요. 마치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실해 보였어요. 현우가 꺼내든 막걸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술병이었지만 왠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특별한 술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구한 걸까요? 왜 하필 오늘 이 술을 가져온 걸까요? 연숙은 과거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현우와 관련해서 이상했던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딱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현우가 특별한 술을 가져왔었어요. 그때도 연숙에게 먼저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배탈이 나서 마시지 못했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 현우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꼭 자신이 마시기를 바랐을까요? 단순히 효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선아가 어머니의 망설임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현우 오빠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어서 받으세요. 연숙은 딸의 말에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만약 현우를 의심한다면 딸도 상처받을 거예요. 가족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유정의 경고를 무시하기도 어려웠어요. 현우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미소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차유정은 아직도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경고했을까요? 현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연숙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사위를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낯선 여성의 경고를 무시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연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차유정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직감을 믿기로 했어요. 현우가 막걸리를 따르려고 하는 순간 연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현우 씨. 제가 먼저 따라드릴게요. 현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직접 따라드리고 싶어서요. 이건 정말 특별한 술이거든요. 현우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연숙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맛 좀 봐줄래요? 장모가 먼저 마시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미신을 믿으시는군요. 어머님이 먼저 드셔야죠. 아니에요. 사위가 먼저 마셔야 해요. 그래야 장모가 오래 산다고 했어요. 현우 씨 한 잔 마시고 나서 저한테 따라주세요. 연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아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그냥 받으시면 되잖아요. 현우 오빠도 당황하시잖아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연숙은 현우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요? 정말 좋은 술이라면 기꺼이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심이 더욱 짙어졌어요. 현우가 마지못해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마시기 직전에 잠시 멈칫했어요. 마치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드디어 현우가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변하더니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현우가 목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냄새도 났어요. 선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우 오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빨리 119 불러요. 공황 상태에 빠져 울기 시작했어요. 연숙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술에 무언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차유정의 경고가 맞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현우는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맥박도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어요. 연숙은 차유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어요. 연숙에게 경고해 준 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현우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연숙과 선아도 함께 따라갔어요. 선아는 계속 울면서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연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술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술병과 잔을 증거품으로 수거해 갔어요. 연숙에게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아는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술잔을 바꾸지 않았다면 현우 오빠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연숙은 딸의 원망이 가슴 아팠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연숙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현우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아는 병실 밖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현우 오빠가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연숙을 몰아세웠어요. 연숙은 딸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유정이라는 여성이 경고해줬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증명할 방법도 없었어요. 담당 형사 한석진이 연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혹시 누군가 경고를 했습니까? 아까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낯선 여성이 접근했다고 하던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숙은 차유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차유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고 했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도 똑같이 라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여성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락처를 아시나요? 연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경고하고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때 현우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독성 물질 때문에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현우는 연숙을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장모님이 술에 뭘 넣으셨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선아는 남편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현우 오빠 괜찮아요. 엄마가 실수하신 거예요. 진정하세요. 연숙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누군가 경고해줘서 술잔을 바꾼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연숙을 범인으로 몰았어요. 선아도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형사 한석진만이 연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병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냉정하게 말했어요. 연숙은 차유정을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만이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서가 거의 없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연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차유정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그 독이 든 술을 마셨을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선아가 다가와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현우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연숙은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어요. 차유정을 찾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밤 연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유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 사람 예전에도 똑같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연숙은 우연히 차유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급히 달려가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차유정 씨 맞죠? 차유정은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연숙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 그때 경고해 주신 분이시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연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덕분에 큰일을 면했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자세히 들려주세요. 차유정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녀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유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이 7년 전에 죽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술에 독을 타서. 연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분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혹시 제 사위와 관련이 있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맞아요.
차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 이름은 차수정이었어요. 이현우와 연인 관계였죠. 연숙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현우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귀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그 여자가 죽게 되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유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현우에게 결혼을 요구했대요. 하지만 현우는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제안을 했는데요? 연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차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보험금을 타내자고 했대요. 동생한테 거액의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짜 사고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받자고 둘이 나눠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했대요. 차유정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런 일에 가담하기 싫어했어요. 양심상 할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러자 현우가 태도를 바꿨대요. 차유정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현우는 동생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보험 서류에 사인을 받아놨으니까 지금 와서 거부하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동생은 매일 밤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술에 뭘 타면 모른다고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동생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경찰은 음독자살로 결론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현우가 죽인 거라고 생각해요. 연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우가 자신도 죽이려고 했던 건가요? 왜 장모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유정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현우가 수익자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딸까지. 연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작년에 현우가 가족보험을 들어준다고 했거든요.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지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거액일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는 현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차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숙은 휴대폰으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정말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수익자도 현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현우가 왜 그렇게 술을 권했는지, 왜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술을 가져왔는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차유정은 연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선아 씨도 위험해져요. 혼자서는 현우를 막을 수 없어요. 함께 싸워야 해요. 연숙은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아는 아직도 현우를 믿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알려줘야 했어요. 며칠 후 현우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숙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선아는 남편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병원비며 간병이며 모든 걸 챙겨줬어요. 현우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연숙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원망스러웠어요. 현우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술에 독을 넣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순수한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연숙을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갔어요. 담당 형사 한석진이 연숙을 찾아왔습니다. 현우 씨 진술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로 부인이 독을 넣으신 건 아니죠. 증거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에요. 연숙은 차유정과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우의 과거 여자친구가 의문사했다고 전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의심스러워했어요. 차유정이라는 증인을 데려와야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있어야 현우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석진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선아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현우 오빠가 이혼하자고 해요. 엄마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요. 연숙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현우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딸이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선아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현우 오빠가 뭘 잘못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연숙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딸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차유정과의 만남과 현우의 과거에 대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선아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현우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과거에 다른 여자를 죽였을 수도 있어. 연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아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우 오빠가 살인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화를 내며 자리를 떴어요. 연숙은 혼자 남겨져 절망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유정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현우가 직접 연숙을 찾아왔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연숙은 현우의 진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가면을 벗은 그의 얼굴은 차갑고 잔인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완벽하게 속였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현우가 협박했습니다. 계속 저를 의심하시면 선아도 위험해질 거예요.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연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살인자라는 것을, 딸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했어요. 그때 차유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요. 동생의 휴대폰에서 현우와의 대화 녹음을 발견했다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형사 한석진은 차유정이 가져온 증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차수정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성 파일이었어요. 현우와 수정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계획대로 하면 모든 게 해결돼. 차갑고 계산적인 음성이었어요. 수정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우야, 이건 범죄야, 못하겠어. 양심상 할 수 없다고. 제발 그만두자.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현우가 협박하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서류에 다 사인했잖아. 지금 와서 빠지면 너만 사기범이 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거야. 음성이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협박이었습니다.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술에 뭘 타면 아무도 모를 거야. 사고로 처리되겠지.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형사는 즉시 현우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시치미를 뗐어요. 녹음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수사팀이 현우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파일들이 발견되었어요.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파일에는 연숙과 선아의 보험 가입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보험금 액수와 수익자 정보, 심지어 살해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리 방법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독성 물질 구입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무색무취한 독극물에 대한 정보들, 증거 인멸 방법까지 조사해둔 상태였어요. 현우의 과거 행적도 조사되었습니다. 수정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보험금이 목적이었습니다. 연쇄살인마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우를 연쇄살인범으로 기소했어요. 차유정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숙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현우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뿐이었어요.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보험금만 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법정이 경악에 휩싸였어요. 선아는 남편의 자백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연쇄살인범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연숙은 딸을 부축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차유정의 경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도 죽고 딸도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재판부는 현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현우는 선고를 듣고도 무표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냉혹한 살인마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름 끼쳤어요.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끌려나갔어요. 평생 사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요. 선아는 한동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살인마였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연숙은 딸을 위로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선아가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돌봐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치료였어요. 차유정도 자주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이뤘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슬픔은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며 친구가 되었어요. 몇 달 후 선아가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직장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과거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연숙은 딸의 회복된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제 괜찮아.
너는 앞으로 행복해야 해.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차유정이 연숙을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의 용기가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연숙도 차유정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당신이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선아는 이제 어머니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직감과 용기가 가족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했어요.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숙과 선아는 함께 벚꽃 구경을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선아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고마워요. 연숙은 딸을 꽂은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을 하늘 아래서 연숙은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차유정의 용기와 자신의 직감이 가족을 구했어요. 때로는 의심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연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만약 연숙이 차유정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벽한 가면을 쓴 연쇄살인범 이현우의 계획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이런 직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시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